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1% 행복한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의 김도현입니다. 오늘 수업할 사건은 2018 타경 103,308호 부산 동구지원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 SKB 아파트. 물건의 종류는 아파트죠. 그리고 전용 면적은 32.1평. 대략 분양 면적으로 치면 대략 한 40평, 41평, 이런 41평 이런 아파트일 겁니다. 그리고 대지권은 14.3평. 토지 건물은 일괄 매각입니다. 일괄.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죠. 모두 함께 같이 매각한다는 뜻입니다. 사건 접수는 2018년 7월 17일 날 접수됐습니다. 작년 7월 달에 접수됐고 올 5월 달에 1차 3억 6천 정도 6천 감정가에서 매각을 했으나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아서 6월 13일 20% 저감된 2억 8,800으로 입찰을 진행합니다. 그럼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약 10개월 정도 이렇게 시간이 소요된 사건입니다. 자, 이 7월 17일 접수가 됐다는 거, 이 감정 자체가, 이 시세가 당시는 시세였을 겁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이 물건은 거래가 될 법하다라는 감정평가서의 판단이 작년 7월, 8월 즈음에 있었습니다. 즉, 이 가격은 작년 7, 8월, 여름쯤에 이 아파트가 시장 가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정도 가격인지 우리가 가격 분석 시간에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 가격으로 경매로 매수하는 것으로서는 이익이 없다. 3억 6천원으로서는 경매 매수가로서는 이익이 없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유찰된 겁니다. 경매 시장의 참여자들은 이 가격에서는 살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시세는 이 정도거나 또는 이보다 조금 아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가격이 올라서 이 가격으로 매수해도 충분하게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것. 가격은 하락 중이거나 또는 가격을 유지하고 있거나 그렇다라는 것을 이 유찰된 상황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 국토 어디에 산다면 대충 다 체감하고 있을 상황입니다. SKB 아파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외관을 봤을 때는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방향은 중요합니다. 이게 남향이죠. 남향. 그리고 이게 북향입니다. 이 집은 남향과 서향을 보고 있는 집입니다. 나쁘지 않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이 진행되는 동안 보겠습니다. 소유자는 봐야 되겠죠. 소유자와 채무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임태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권자는 CNS 대구 외 1명. 채권자가 여러 명이 있다는 거고, 일단 주된 채권자가 대부회사라는 것.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봤지만 이 채권자가 누구냐는 그 채무자의 지금 현재 이 집 소유자의 가능성이 높죠. 채무자 소유자는 같은 경우가 많으니까 이 사람들의 상황이 지금 생활 상황이 어떠하다라는 걸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왜 예측을 해야 됩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명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명도 대상자가 어떤 상황이냐는 낙찰받은 이후에 낙찰자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 사람들을 협상에 임해야 되고 어느 정도 비용이 지출될 것이라고 예상해야 되고, 그리고 관리비는 어떻게 알아봐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그 채무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채권자의 신청 내역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봄으로 인해서 그들 간에 어떤 다툼이 있는지도 예상할 수 있죠. 임차인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임차인. 자, 이 중에 임차인의 신청이 있느냐? 없습니다. 등기필증이 제출되고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제출됐습니다. 정상적인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 사이 교부권자의 교부청구서 제출되고, 채권자 변경신고서가 한번 제출됐다. 즉 채권자가 한번 변경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담보권자의 동의서, 이거는 채권자 변경신고와 관련된 그들의 필요한 제출 서류입니다. 근저당권자
금전환권부 질권자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 이것도 모두 같은 한 내용이죠. 뭐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채권자의 채권 계산서 제출과 교부권자의 교부 청구서 제출, 그리고 채권자가 한번 변경됐다는 것. 그 외에 이 사건에 있어서, 이 경매 사건에 있어서 낙찰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차인이라든지 기타 권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자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건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18층 중에 15층입니다. 15층. 굉장히 뭐 선호될 수 있는 로열층입니다. 사진도 그렇게 오래돼 보이진 않았는데 2007년, 즉 12년 정도 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주변에 대한 설명은 간략하게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 난방이다. 자, 물건 자체는 진행이 없고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채권자에 의한 낙찰자의 문제될 만한 어떤 권리적 하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권리 분석은 다음 시간에 임차인과 그리고 등기 현황, 임차 현황과 등기 현황을 봐야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그 문건 접수 내역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건 진행 과정에 있어서 특이한 그리고 낙찰자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채권자는 없다라는 그 점을 제가 강조한 것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연동 SK뷰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임차 현황,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음. 집행관이 현장에 갔으나 점유자 관계인들을 만나지 못했다. 조사할 수 없었고, 동사무소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임태진 세대는 소유자입니다. 소유자이면서 채무자, 이 세대가 전입되어 있다. 그러면 현재 실제 점유 중인 사람은 소유자, 채무자 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기 현황 봅니다. 2018년 얼마 전이네요. 2018년 1월이면 얼마 전입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시기에 이 사람이 3억 7천으로, 이 감정이 3억 6천이죠. 3억 6천입니다. 3억 7천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는 날 하나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날 이 사람은 시작부터 대부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단하네요. 거의 대출로 이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6개월 뒤죠.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사고 나서 얼마 뒤에 이자를 못 낸 겁니다. 이 대부회사로부터 경매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진행하다가 하나생명보험 주식회사도 또 경매, 이중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압류를 넣었습니다. 동구청 지방세도 그렇고요. 집을 사자마자 채무 상태가 열악한, 살 때부터 좋지 않은, 그렇지만 사고 나서 바로 이 경제적 상태가 굉장히 나빠진 그런 케이스입니다. 들어가서 오래 살지도 않았는데 명도를 당해야 되는 그런 소유자, 채무자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자, 이것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고, 자, 그리고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연동 SK뷰,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만약에 낙찰을 받게 된다면 매수인은 어떠한 부담을 인수하게 되는가? 자, 부동산 관련해서 등기 사항에서는 인수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관리비는, 자, 이자가 내지 못했고, 대부 회사로부터 경매가 신청이 되었고, 그리고 지방세와 공과금을 내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명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리비 연체가 되지 않았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건 무조건 연체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꼭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영향을 꼭 미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관리실에 전화해 보시면 가르쳐 줍니다. 임차인 없습니다. 없고, 점유자는 소유자, 임차인 세대가 전입돼 있다. 명도 계획은, 명도 대상자는 소유자, 채무자 세대, 임태진 세대, 권리관계는 소유권자, 잔금 납부 1에서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보통은 1개월 정도면 되고,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3개월 정도도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강제 집행 비용은 400에서 500만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사 합의를 한다면 한 400 정도, 그 이하에서 협의해 가지고 내보내시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권리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채무 상태가 집을 사자마자 열악하게 된 이런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그 세대를 대상으로 명도를 해야 된다는 부담, 그것은 뭐 400만 원 정도의 이사 비용, 그 이하에서 협의를 하면 된다. 자, 이것만 감안해서, 이 사실만 감안해서 다음 시간에 예상 낙찰가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연동 SK뷰 세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매물 확인합니다. 매도자들은 얼마에 팔기를 원하는가? 동평형대 물건입니다. 우리는 18층 중에 15층이죠. 아주 선호할 수 있는 좋은 층입니다. 우리 이 경매 나온 층보다 좋은 층은 없어 보입니다. 중층 3억 4,500, 중층 3억 6,500, 인테리어 상태에 따라 차이가 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3억 7천. 현재의 소유자가 집을 샀던 가격이 3억 7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경매 신청 당시 감정가는 3억 6천 정도. 현재 호가는 이 비슷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저층이니까 이 가격이고, 실제 로얄층이라면 3억 6천과 7천을 호가할 만하다. 즉 호가만 본다면 가격은 작년 경매 신청부터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유지되어 왔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를 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작년 가격입니다. 작년 경매 신청 시점은 이 시점입니다. 1월부터 동평형대 물건 거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고 11월 달에 하나 있었습니다. 3억 3,500. 즉 감정의 3억 6천보다 2,500이나 떨어졌습니다. 즉 실제 호가는 이러하지만 거래 가능 가격대는 이쯤 가야 된다. 왜? 이 가격은 지금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현재 가장 최근 2019년도 3월 달에 거래가 2건이 있었습니다. 저층 3억 4천, 4층에 3억 2,500. 이것을 봤을 때 로얄층이라면 3억 6천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즉 호가, 지금 이 정도의 호가는 나름대로는 매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타당성이 있는 호가다. 실제 거래를 하려면 그래도 여기서 한 1,000 정도만 빠지면 로얄층은 충분히 거래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감정가는 3억 6천이지만 실제 거래 가능 금액은 3억 5천에서 3억 6천이 맞지 않을까 봅니다. 인근 낙찰 사례를 보시면 대연 SK뷰 하나 있었습니다. 대연동 SK뷰, 그리고 유사한 대연동 푸르지오, 이 두 개를 가지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분석하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SK뷰 4월 11일, 우리 이 경매 물건보다 조금 더 큰 면적인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 로얄층입니다. 그때 1대1이었습니다. 1대1이었고 4억 4,700이 감자였고 거래 가격은 한 4억 정도였는데 낙찰은 3억 5,849만 원. 이 아파트는 단독이었습니다. 그때 89% 정도 낙찰가율이 낮았습니다. 이 평수가 대형 평수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푸르지오 05년도 1월 달에 있었습니다. 14층이었고 남향이었고 20대 1이었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분석해야 됩니다. 왜 대연동 SK뷰는 1대1인데 단독인데 이것은 20대 1인가? 이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월등히 높다라는 거죠. 지금 이 평수 보십시오. 전용 39.1평은 투자 대상의 물건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즉 20대 1은 상당수가 실거주 목적에 가까운 투자자나 또는 실거주인, 정말 사용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온 사람일 거라고 봅니다. 그 대기 수요가 20명이다. 즉 대연동이라는 전체 시장은 나쁘지 않으나 다만 푸르지오보다는 SK뷰가 훨씬 시장에서 가치 인정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저는 이 두 아파트에 살아본 적은 없지만 이런 데이터들로서 이 물건이 시장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어떻게 인정받고 어떻게 거래가 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경매 분석, 경매 수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5억 6,800 감정가할 때 거래 가능 가격은 5억 7천이었습니다. 실제 같은 비슷한 시기지만 가격 하락이 거의 없는 이 자체가 시장에서 벌써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지, 대우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낙찰가는 5억 5,198만 원, 96.84%. 저 정도 평수에 96.8%의 낙찰가를 기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보는 극단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낙찰가를 만들어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가중평균을 구해서 제가 확인해보니 93.44% 정도 예상됩니다. 3억 5천 하한가를 적용하니까 3억 2,705만 원, 즉 고정을 하니까 3억 2,800 정도의 낙찰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건 하한가고 상한가를 적용한다면 좀 더 공격적으로 이 물건을 잡기 위해서 분석하고 입찰한다면 3억 6천을 대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3억 3,700, 즉 3억 2,800에서 3억 3,700, 자, 이 사이에 낙찰가율이 들어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럼 취득세는 어딥니까? 취득세는 85제곱미터 초과 그리고 6억 이하니까 1.3% 적용하면 됩니다. 1.3%. 그렇게 했을 때 예상 비용표는 3억 3,500에 낙찰된다 가정을 하면 취득세 그리고 공주택 채권 등기비용, 이사비용 400만 원은 항상 이 비용은 채무자의 상태를 보고 결정하겠지만 이 비용은 반드시 들어간다 보고 입찰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억 4,385만 5천 원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